평소에 궁금하셨거나 앞으로 시장 방향 같은 것들 궁금하신 내용들 댓글로 적어주시면 안내드릴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려운 내용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 혹은 댓글 하단 링크 통해서 문의 주시면 답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동 하늘 위로 전쟁의 불씨가 다시 피어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측에서 이란의 핵시설을 정밀 타격했고 이 사건은 단순한 국지 충돌이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을 흔들게 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치솟고 있고요. 금값이 움직이고 글로벌 자금 흐름도 긴장 상태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질문, 이런 전쟁 이슈가 리플 XRP 같은 디지털 자산과 과연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기에 대한 부분이겠죠. 사람들은 보통 전쟁과 코인을 따로 생각을 하지만요,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결제 시스템, 금융 인프라, 통화 구조까지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 XRP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오늘 영상에서는 이스라엘의 공습 배경부터 전쟁 시나리오, 그리고 이 사태가 리플 XRP에게 어떤 기회 그리고 어떤 리스크를 가져오게 되는지 차근차근 풀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부터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움직였어요. F-35 스텔스 전투기랑 정보기관 모사드를 동원을 해가지고 이란의 핵심 지역에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과 미사일 기지를 정밀 타격한 겁니다. 이번 작전 자체가 단순한 경고 수준이 아니라 실제적인 군사적 피해를 입히고 이란의 핵 개발 속도까지도 끊어내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선제 공격이었어요. 당연히 이란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가혹하고 결정적인 보복을 하겠다라면서 전면 충돌 가능성까지도 열어두고 있죠. 그리고 현재 그 여파는 단순하게 중동 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제유가는 하루 만에 크게 뛰었고요. 금값도 급등을 했어요. 글로벌 금융시장, 특히 리스크 자산 쪽에서는 순식간에 위험 회피 모드가 작동을 했죠. 주식, 코인, 환율까지 모든 게 전쟁 소식 하나에 현재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전반의 도미노처럼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시그널인 거고,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런 도미노의 끝에 리플 XRP라는 자산도 함께 서 있다,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스라엘은 전면 공습을 감행을 했을까요? 이건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라 훨씬 더 오랜 갈등의 임계점이 폭발한 겁니다. 이란은 지금 우라늄을 무기 수준 60% 이상으로 농축 중에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 이제부터 마음만 먹으면 실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뜻인 거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 측에서도 비확산 조약 위반이라면서 공식적으로 경고를 보냈고요. 이스라엘 입장에선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란이 핵을 가지는 순간 그건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흔드는 일이다. 이스라엘 총리가 이렇게 언급까지도 남겼고, 그래서 선택한 게 바로 지금의 선제 타격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미국의 정보기관도 깊게 개입한 정황이 포착이 됐어요. 공습 직전에 미국의 고위 인사들이 연달아가지고 중동을 방문을 했고요. IAEA 보고서에서도 거의 동시에 나왔죠. 그걸 이스라엘이 신호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에 이런 모든 흐름들이 한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 현재 시점 중동 정세의 판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란의 핵 보유 가능성,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대응, 그리고 미국의 입장 변화까지도 겹치면서 지금 중동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지정학적 재편의 출발점에 들어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핵심 포인트는 이제부터가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시나리오를 한번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첫 번째, 단발성 공습 시나리오입니다. 이스라엘이 핵시설만 딱 정밀 타격을 하고 이란은 내부 혼란이나 국제 여론 때문에 보복을 제한적으로만 하고 넘어가는 그림이겠죠. 이렇게 되면 긴장감은 한동안 유지는 되겠지만 전면전까지는 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투자 시장도 점점 안정을 되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유가라든지 금값도 일정 수준에서 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진짜 문제는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진짜로 가면 안 되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런 갈등 자체가 장기화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란이 만약에 진짜로 이스라엘 본토나 미국 기지를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게 된다면 그건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라 중동 전체를 뒤흔드는 전면전으로 확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게 바로 에너지 수급이에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유조선 항로까지도 막아버리게 된다면 유가는 단숨에 $100 이상으로 폭등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여파는 단순하게 기름값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공급망이 흔들리고 환율과 금리, 무역 비용이 급등하면서 글로벌 경제 전체에 충격파가 퍼지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하게도 코인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리스크 자산으로 분류되는 코인들은 패닉성의 매도가 먼저 나올 거고, 그 이후에는 안전자산 쏠림과 구조 기반 자산의 재조명이라는 두 번째 반응이 뒤따르게 될 겁니다. 즉, 이 전쟁이 단기적인 이슈로 끝나느냐 아니면 시장 구조를 완벽하게 바꿔놓는 중장기 위기로 번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투자 전략도 유연하게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리플 XRP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과 과연 무슨 관련이 있을까? 여기서부터 살펴보면은 언뜻 보면 별 상관이 없어 보이겠지만요.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은 XRP 투자자분들이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핵심 흐름들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단기적인 시장 반응부터 보자면은 지금처럼 전쟁 공포가 커지면요. 시장 전체가 리스크 회피 모드로 들어가죠. 오늘 오전장 어땠습니까? 거의 모든 코인들이 하락하면서 3천억 원이 넘어가는 선물 포지션이 단 1시간 만에 청산이 됐습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위험 자산은 일단 매도부터 나오는 거겠죠. 당연히 비트코인이 흔들리면은 알트코인들, 특히 XRP도 단기적으로 같이 출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중요한 건 또 그 다음이에요. 이런 혼란 속에서도 누가 살아남고 누가 다시 주목을 받는가? 이건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에 리플 XRP는 단순한 알트코인이 아니라요. 국제송금 인프라용 디지털 자산이죠. 즉 금융 인프라의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 코인이라는 얘기인데, 지금 중동처럼 달러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달러 결제 시스템 자체가 불안정해지겠죠. 특히 미국이 이란을 향해 가지고 제재를 강화하고 글로벌 무역이 불안정해질수록 달러 말고 다른 결제 수단은 없을까? 이런 수요가 분명히 생기게 될 겁니다. 바로 이런 지점에서 리플의 역할 자체가 부각될 수가 있다는 거고, 리플은 이미 중동 지역과 다양한 협업을 맺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랍에미리트의 루르 익스체인지랑 협력해가지고 리플넷 기반의 송금망을 구축을 했고, 사우디아라비아 중앙은행과는 2018년부터 리플 솔루션 테스트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쿠웨이트 국립은행 역시 리플의 ODL 시스템을 활용해가지고 해외 송금을 빠르게 처리하고 있죠. 이런 흐름들이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가지고 정책형 디지털 자산으로서 XRP가 중동 결제 인프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특히 이번 전쟁 자체가 길어지고 미국 중심의 금융 제재가 강화된다면은 XRP는 지정학적인 회피 수단, 즉 비달러 결제에 대한 자산으로 주목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리플이 아시아랑 중동을 중심으로서 계속 확장해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고요. 이번 전쟁 자체가 단순하게 공습이냐 보복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국제 결제 시스템을 흔들고 글로벌 자금의 흐름과 사용되는 자산의 종류를 바꿀 수 있다. 이런 점에서 XRP는 남들보다 먼저 움직여야 할 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장 공포에 따라 가지고 XRP도 흔들릴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세요. 이런 지정학적 위기 상황이야말로 리플이 여태까지 준비해왔던 그 구조 자체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XRP는 단순하게 시세를 오르내리는 코인이 아닙니다. 위기 상황에서 작동하는 구조적인 자산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밍엔 공포에 휩쓸리기보다는 흐름의 전환점에 대해서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정답은 단순합니다. 흔들릴 땐 조급해하지 말고 구조를 믿고 천천히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처럼 전쟁 이슈가 커질 때는 시장이 먼저 반응한다. 이거는 늘 있던 감정이에요. 두려움, 불안, 공포 이런 감정들이 만들어낸 매도가 바로 오늘 오전에 있었던 패닉셀이죠. 그런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강조하고 싶어요. 절대로 패닉에 휘말리지 마세요. 리스크는 위기이기도 하겠지만 언제나 역사를 돌이켜보면 기회로서 이어지는 법이 많았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 공포 자체가 극단적으로 몰릴 때마다 분할 매수 전략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매수 타점을 정하지 마시고요. 심리가 흔들리는 구간에서는 조금씩 여유 있게 접근하는 방식이겠죠.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흐름을 같이 보셔야 되는 게, 보통 시장이 급락한 이후에 비트코인이 1차 하락을 멈추는 시점이 옵니다. 바로 그 구간에서 알트코인이 먼저 반등의 시그널을 주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XRP는 그 중에서도 실제 사용 기반이 탄탄한 구조형 알트코인이기 때문에 공포 이후의 되돌림 구간에서 항상 빠르게 올라오는 편입니다. 이게 단순히 테마성 기대감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쓰이고 있는 실제 결제 네트워크 기반 자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전략은 단기 심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중장기 구조를 기준으로서 리듬을 잡는 투자 방식입니다. 흔들리는 시장일수록 왜 이 종목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생각해보는 게 중요하고요. 전쟁 자체가 처음에는 그냥 또 하나의 뉴스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찬찬히 흐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총선과 미사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에너지 시장 자체가 요동치고 국제 통화 구조가 흔들리면서 결제 시스템과 자산 가치 기준 자체가 재편되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 속에서 우리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 줄 아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자산을 준비하고 있는지, 내가 믿고 있는 건 단순한 기대감인 건지, 아니면 진짜 실제 구조가 나타나고 있는 건지. 리플 XRP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냥 흔한 알트코인, 기술만 좋은 코인쯤으로 시장에서 인식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실제 상황은 다르다라는 거. XRP는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실제 결제 시스템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 중동, 아시아, 남미까지 달러 의존도를 벗어나고자 하는 움직임 속에서 하나의 백도어, 즉 대한통화 인프라로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쟁 자체가 그 흐름을 더 빠르게 가속화시킬 거고, 그리고 더 깊게 시장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었을 뿐입니다.
항상 제가 매번 영상에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투자 심리가 흔들릴 때는 구조를 보셔야 된다는 거. 이런 시장에서 갑자기 하락한다고 패닉셀 해봐야 어차피 또 나중에 상승하면 또 고점에서 매수하십니다. 지금 당장 가격보다는 흐름이 가리키는 방향이 무엇인지 그걸 읽을 수 있어야지 진짜 기회를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 구독자분들께 반대로 한번 여쭙고 싶어요.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런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과연 어떤 자산에 베팅을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이번 영상 통해서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내용 중에 하나는 장기적으로 보유한다라는 뜻이 이게 무조건 오래 보유한다라고 해가지고 장기 투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환경을 형성을 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장기적으로 가져가도록 만드는 게 장기 투자인 거지, 그냥 하나 사놓고 수년 동안 들고만 있고 수익 실현 한 번도 안 하고 그렇게만 해서 돈 벌 수 있는 장기 투자 시절은 과거 먼 옛날 얘기입니다. 가끔 보다 보면 그냥 몇 년 없다 생각하고 묻어두려고 한다, 10년 동안 보고 있다, 이런 장기 투자라는 단어 속에서 관리를 아예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상승 안 하냐? 왜 이렇게 떨어지냐? 괜찮은 게 맞냐? 지금 현재 시점이 안 좋다라고 해서 부정적 혹은 걱정에 사로잡히신 분들의 공통적으로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요, 상승했을 때는 더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만 생각을 하지 그 순간에 적당한 목표 타점이 찾아와도 결국에 타점을 놓치거나 혹은 욕심으로 인해서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전에 한 번이라도 문의 주셨거나 궁금하신 부분 있으셔가지고 연락 주신 분들께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팔아야지 내 돈이라는 거, 제가 괜히 항상 매수와 동시에 목표가 걸어놓고 몰빵보다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하셔라 많이 강조드리는 이유도요. 결국에 XRP 2,000원대 찾아오니까 기다리다 보면은 적당한 단기 저점에서 추가 매수 타점은 찾아올 거고, 상승하면 계획만 했었던 수익 실현의 타점을 욕심에 놓치실 확률이 크다 보니까 미리 걸어두시는 것들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현재랑 같은 시장이 반복될 거예요. 상승하고 반복하는 듯 하다가 또 다시 떨어지고 또 다시 반등 나오고, 그 와중에도 알트들은 순환매매 시장답게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는 시장이 많이 반복이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누군가가 1,000만원 손실을 보면은 또 누군가는 1,000만원 수익을 본다라는 거예요. 안전하게 항상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 원칙 매매 잘 활용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